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여자대학교에서 융합보건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수경입니다. 저는 오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보건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또 통일 이후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보건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통일을 위한 준비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건강한 통일을 위한 준비로 보건의료의 첫 단계는 보건교육이 중요합니다. 보건교육은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하기 위해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태도, 기능, 습관을 학습하는 교육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것처럼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거나 또한 허약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 언어의 차이를 넘어 특히 외래어나 보건 분야의 전문 용어에 대한 차이점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표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안마나 등 마사지, 간염과 같은 동일한 언어도 있지만 그 외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북한과 남한은 오랫동안 너무나 다른 전문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남북한의 의료 용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해야 하며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언어통신집, 내과 전문 의료 용어집과 같은 의학 용어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한의 차이가 있는 의학 용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할 것은 남한 사람들이 통일된 후에 북한 보건의 체계에 대한 이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인민보건법 제9조 무상치료제도의 권리,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고대 그리스의 이사였던 히포크라테스의 윤리적 지침이 떠올리게 되는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90년도 이전의 북한은 밤중에도 왕진을 청하면 의사가 집으로 와서 치료를 해주는 것을 치료해주고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돌보는 것을 의사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의사는 아픈 환자가 있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생명의 기사로서의 본분으로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체계가 붕괴되며 겉으로만 사회주의지만 내부로는 통제와 억압 아래 살아가는 세계 유일의 단절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체계를 남한이 먼저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보건과 의료의 분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설 부족과 기술 부족, 의료인 부족으로 질병에 걸려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질병으로 고통받던 북한 주민들에게 아직 걸리지 않는 병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민보건성이라는 중앙 단위를 시작으로 보건 분야와 의료 분야의 업무를 함께 보고 있으며 시군 소재지에 보건소와 병원이 있지만 지역 단위의 진료소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봅니다. 보건이라고 하면 매년 봄, 가을에 해충약을 병원에서 나와서 해충약을 나눠주고 예방주사를 놔주는 것, 그 정도의 인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는 학교에 보건보다는 의사가 와서 예방주사를 놔주고
해충약을 나눠주며 결핵약을 보급해주는 정도였지만 그것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보건과 의료를 분리해야만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보건 의료 분야의 기술과 상식,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경우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즉 감염이 쉬운 환경과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기술과 상식, 경험들을 공유해 준다면 통일 한국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통일을 위한 준비로 복원 교육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나라의 인구와 경제 수준과 같은 데이터로 사회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비교하며 대조해서 통계를 내야 하는데 독재 정권 아래 철저하게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추정치들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정과 기술뿐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하며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동일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국의 단점 함께 극복하고 장점은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주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이유를 살펴보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인도적인 차원의 물품과 식량, 의약품과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동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탈북민들과 기타 정보통들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해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간 지원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통일이 돼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감시단이 함께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남북 소통 창구를 통하여 데이터를 받아 함께 분석하고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남북 간의 보건 소통 창구가 마련하는 것도 통일에 대비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북한 출신의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수준을 높이고 자기 고향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남북한의 다른 언어에 대하여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이 저희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